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얘를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끝까지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지금 리스트가 3개 있습니다. 리스트가 그러니까 아티클이 섹션 안에 아티클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둘, 셋, 넷. 마지막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안 보이게 해놨고 해야 될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스크롤을 해서요. 스크롤 양을 체크해서 이 리스트를 끝까지 봤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끝까지 봤다라고 하면 스크롤을 내려서 문서의 가장 하단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하단에 도달하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기존의 아티클 3개를 복사해서 얘를 기존의 리스트의 하단에 또할 겁니다. 일단은 도달하면 나타나야 될 현상 중에 하나는 여기 하단에 우리가 숨겨놨던 로딩이라는 게 잠깐 나왔다가 안 보이던 로딩이 출력되고 뱅글뱅글 돌다가 뱅글뱅글 도는 동안 뭐 하냐면 요 기존의 3개를 복사해서 리스트에 하단이면 엄밀히 따라지면 어디냐면 이 로딩이라는 이 녀석 앞쪽에 여기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이거 뒤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하단이 정확하게는 저 클래스명 로딩이라는 요소 앞에 추가할 겁니다. 제거를 3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크롤 내리면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스크롤 내리면 또 사용자가 끝에까지 다 내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끝에까지 다 내렸다라고 한다면 또 기존의 맨 앞에 3개를 복사해서 그걸 또 밑에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얘가 마치 더보기가 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제이슨 파일에 가져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내용을 추가해 보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이 문서의 높이는 지금 보면 지금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 정도 이 정도 있어서 스크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리면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인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여기 안에 내용이 밀려서 아래로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만큼 스크롤을 더 해야 하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서의 높이는 우리가 스크롤을 얼마 해서 하단에 도달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브라우저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 문서가 있어요. 문서 내용이죠.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이렇게 길대요. 자,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브라우저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이 브라우저는 얘는 가만히 있고 저 브라우저는 가만히 있고 저 브라우저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서의 끝까지 다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문서의 끝까지 다 도달을 한 거예요. 자, 이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이 스크롤 양이에요. 자, 그러면 문서가 끝까지 왔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으면 되겠냐면요. 얘 문서의 높이에서 이 브라우저의 높이를 뺀 게 이 높이입니다. 그 높이만큼 스크롤을 했다면 그러면 사용자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럴 때 복사본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2가지는 알아야 되겠네요. jQuery에서 요소의 높이를 구해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jQuery에서 요소의 높이는 우리가 배웠어요. 만약에 대상이 A가 있다라고 하면 A 요소의 높이는 height 이렇게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A 요소의 어디까지의 높이를 구해오는 거였냐면 안에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까지의 높이를 구해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outer height가 있었죠. outer height는 어디까지 구해오는 거였냐면 border까지 구해오는 거였습니다. outer height에 true하면 margin까지 구해오는 거였었어요. 하나가 빠졌다. height, inner height였나? inner height는 어디까지? 패딩까지의 크기를 구해오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높이를 구해올 거냐면 이 브라우저의 높이랑 얘의 높이 둘 다. 브라우저는 jQuery에서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어요. 이게 윈도우고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얘가 윈도우고 얘가 브라우저예요. 똑같다고. 그리고 저거 제일 긴 녀석, 이 녀석은 다큐먼트입니다. 다큐먼트. 그래서 얘가 문서 전체 안에 내용 아래까지 있는 전체를 얘기해요. 문서 전체에 우리가 높이를 구해와서 그거랑 문서 높이가 훨씬 윈도우보다 크겠죠? 그래서 지금 스크롤이 생긴다라는 건 긴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게 우리가 스크롤할 양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잡고 작성해 볼게요. 스크립트에 가볼까요? 스크립트를 만든 적이 없네. JS 폴더 만들게요. 루트에다가 JS 폴더를 만드시겠습니다. JS 폴더 만들고 그 안에 main.js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로드 합시다. HTML에서 보면 라이브러리랑 main.js는 로드 했었군요. 자, main.js의 위치가 바디의 내용을 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다큐먼트가 준비되면 할 일, 이게 ready 되면 할 일입니다. 저건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은 다 저거 안에다 넣는 겁니다. 간혹 스크립트, 이제 저 스크립트를 짜는 걸 보면 간혹 스크립트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펑션을 또 써. 네. 물론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지만 얘가 군더더기라고요. 계속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소스를 복사해 왔는지 거기서는 저렇게 풀코드가 다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얘만 쏘면 되겠고 변수 잡아볼게요. 자, 변수는 일단은 지금 요 영역을 이 영역을 visual의 height라는 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visible heigh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긴 녀석 다큐먼트의 높이에서 윈도우의 높이를 뺀다라고 했어요. 다큐먼트의 높이에서 height에서 누구를 뺀다고? 윈도우의 크기를 빼요. 윈도우의 height를 뺍니다. 콘솔에서 저 높이가 잘 나오나 몇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이는 지금 브라우저 크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랑 다를 겁니다. 어쨌든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콘솔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엔 지금 928이 나옵니다. 저 수치는 전체 화면을 보고 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전체 화면을 봤을 때 지금 문서의 총 높이는 1020,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이 윈도우고 윈도우에서 긴 거, 세로로 지금 안 보이지만 긴 녀석의 차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저 차이가 지금 1020이래요. 만약에 브라우저 높이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시 콘솔에서 보면 더 늘어났죠? 왜냐면 내용이 좁아져서 내용이 세로로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의 높이가 더 길어져서 문서의 높이에서 윈도우의 높이를 뺐을 때 수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치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items라는 걸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얘는 무슨 정도로 할 거냐면 복사본을 저장할 변수명입니다. 아까 3개를 복사한다라고 했거든요. 3개를 복사해서 아이템에 남아놓고 그 아이템을 아까 리스트에 마지막에 추가한다라고 했어요.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해주는 역할을 할 함수는 store element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store element 함수는 복사본을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할 겁니다. 이 녀석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누구의 높이가 계속 바뀌냐면 사용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풀 반응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볼 때의 문서의 높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면 아까 이 높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비저블의 하이트가 바뀌어요. 비저블의 하이트가 바뀐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얼만큼 스크롤을 해야 바닥에 닿을지 그 수치가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수치가 달라지는 게 언제 달라지냐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달라져요. 그래서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리사이즈 되면 할 일.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높이를 다시 구해와야 돼요. 높이를 다시 구해오는 거, update height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 업데이트 하이트한 함수는 언제 작동을 해야 되냐면 사이즈가 바뀔 때도 작동을 해야 되지만 얘가 지금처럼 윈도우 위에 얘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문서의 높이를 새로 구하는 거예요. 문서의 높이를 새로 갱신하는 겁니다. 이 갱신하는 이 녀석은 지금처럼 윈도우의 사이즈가 변경될 때도 얘가 작동을 해야 되고 또 언제도 작동해야 되냐면 스크롤 다 내려서 끝에 도달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냐면 3개의 아이템을 더 추가한다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3개뿐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스크롤을 하면 뒤에 3개를 또 추가했으니까 얘의 높이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이를 또 구해와야 돼요. 이건 언제 또 작동을 해야 되냐면 목록을 추가한 이후에 또 작동해야 됩니다. 저 함수는 지금 2가지 케이스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는 resize일 때 작동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까 복사본을 담아서 리스트의 끝에 넣은다라고 했어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스크롤이 생기면 복사본을 로드해서 끝에다가 추가해주는 함수는 얘입니다. 로드 컨텐트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복사본을 만드는 거가 얘입니다. 로드 컨텐트라는 함수를 실행한다. 자, 일단 지금 함수가 크게 3개가 있어야 된대요. 스토어 엘리먼트도 있고, 데이터 하이트도 있고, 로드 컨텐트도 있고. 저 3개의 함수들이 할 일들을 차곡차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드 컨텐트 함수가 할 일을 볼게요. 자, 스크롤이 끝에까지 왔어요. 이렇게 끝에까지 오면 안 보이던 누가 보여야 되냐면 누가 보이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냐면 아까 로딩이라는 녀석이에요. HTML에서 안 보이던 이 녀석이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함수명 로드 컨텐트에다가 하겠답니다. 펑션 로드 컨텐트 함수가 할 일 적어볼게요. 자, 로드 컨텐트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안에 있거든요. 스크롤이 생기면 사용자가 끝에까지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돼요. 스크롤이 생겨서 하단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자가 스크롤을 요만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많이 한다면 아까 이 높이를 변수명 우리가 비저블 하이트에다 저장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윈도우의 스크롤 양이 if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 적어보겠습니다. 조건은 스크롤 양이 여기에서 윈도우에 스크롤 jQuery에서 스크롤 양은 스크롤 탑 이렇게 구해왔었죠. 이게 뭐보다 크면 아까 문서의 전체 높이에서 브라우저 높이를 뺀, 즉 사용자가 스크롤 해야 될 크기, 그걸 비저블 하이트라는 변수에 담아놨었어요. 그거보다 크다라고 하면, 즉 끝에 바닥에 다다르면 자, 바닥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스크롤을 해서 바닥에 다다를 시점에는 다시 사용자가 눈곱만큼이라도 스크롤을 하면 그러면 다시 작동하면 안 돼요. 왜냐면 3개를 아래에 추가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또 바닥에 닿으면 그때 또 복사본을 추가해줘야 돼요. 스크롤이 아래에서 스크롤해서 문서의 끝에 다다르면 스크롤 이벤트에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스크롤 이벤트를 끄는 방법이 있어. 스크롤 이벤트는 끄는 방법은 스크롤 이벤트를 걸었었던 이 문법을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연결할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저 문장은 뭘 줄인 겁니까?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여기에 on 메서드가 있었고 이벤트의 종류가 스크롤이고 할리 이렇게 돼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던 걸 줄여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서 on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뭘 썼냐면 bind라는 걸 썼었어요.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이벤트 연결해준다고. 이벤트의 종류를 연결해준다고. 그래서 제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쟤한테 스크롤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unbind가 있었어요. 스크롤 이벤트가 생겨도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on으로 바뀌었거든요. on에서는 스크롤 이벤트를 끄는 방법이 off입니다. off하면 스크롤이 생겨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자, 그걸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jQuery에서 jQuery
기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API에서 on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jQuery API on 해서 검색을 해봐 주세요. on 메서드가 어떤 쓰임새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n이 있는데 bind를 먼저 검색해 볼까? bind. 옛날에 쓰던 bind를 먼저 여기 서치에서 bind 해도 돼요. 서치에서 bind라고 해보겠습니다. bind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박스 친 부분에 보면 as of jQuery 3.0에서는 bind has been deprecated. deprecated가 이제는 안 쓴다, 사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bind는 사장이 됐고 대신 그 메서드를 누가 한다라고 하냐면 on이 한답니다. 그래서 on이 이 기존의 bind와 unbind가 했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렇겠어요. 자, 이벤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bind 대신 on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해당 코드에 bind를 썼다. 그러면 정말 옛날 코드입니다. 아까 1.7 버전 이전에 만들었던 버전이란 얘기예요. jQuery 중에서도 jQuery 초창기에 쓰던 문법이라고. 이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on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얘를 끌려면 여기 on 말고 보시면 to remove 해서 on에 걸려있던 이벤트를 remove 하려면 그러면 뭐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off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ff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검색에서 off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move on event handler 그러면 해당 요소에 스크롤 이벤트가 생겨도 아무 짓도 안 해요. 이게 off가. 그래서 네, 여기에 이벤트 종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셀렉터 쓸 수도 있고 밑에 예시를 보면 밑에 보고 있습니다. 자, 펑션 플래시는 DRB 요소가 나타났다가 다시 천천히 사라지는 거가 플래시 함수가 할 일이랍니다. ID bind가 누구니? ID bind가 add 클릭이네요. add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을 클릭하면 body에다가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ID D1이 누구야? 네. does nothing이 ID D1이네요. D1에 플래시 함수가 작동한대요. 그런 다음에 body 안에서 자신 요소 중에 ID1을 또 찾아서 걔한테 안에 내용을 can click이라고 바꾸랍니다. 요걸 클릭하면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can click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unbind를 클릭을 하면 요거 unbind가 지금 누구냐면 remove 클릭이에요. remove 클릭이라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릭 이벤트 D1이라는 요 녀석의 플래시가 작동해서 한번 나타났다가 천천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안에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지금 보시면 이걸 클릭했을 때 바디에 이제 클릭 이벤트가 안 먹어요. 오프를 했거든요. 한번 얘를 클릭을 하면 클릭이 됐다라고 지금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면 플래시가 작동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 ID D1에 클릭을 하면 플래시라는 함수를 작동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n click 그러니까 클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시 remove 클릭이라고 했어요. remove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는 얘한테 이제 이 ID D1에다가 클릭을 해도 플래시라는 함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도 아무것도 작동 안 한다고 클릭 이벤트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저거를 on으로 했던 걸 푸는 거가 off니까 우리는 지금 대상을 여기에 안 적었습니다. 우린 대상을 지금 앞에다 적었으니까 저는 안 쓸 거고 얘는 지금 body 안에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누구를 클릭하면 id d1을 클릭하면이라고 해서 선택자를 하나 더 썼는데 이게 저 D1이 여기 앞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린 다시 우리 코드에 와볼게요. 그러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해서 이 스크롤 양이 아까 이 삐져 나왔던 이 높이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면 바닥에 도달을 했다. 바닥에 일단 도달하면 더 이상 스크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라고 해서 윈도우에 오프해서 스크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겨도 이제 스크롤과 연결되어 있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안 한다고요. 위에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얘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이 조건이 참인 상황이 되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겨도 로드 컨텐트라는 함수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정했던 저 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러면 이제 멈추고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보이게 했던 클래스명 로딩이 보여야 돼요. 클래스명 로딩을 보이도록. 클래스명 로딩은 우리가 변수를 잡은 적이 없군요. 그러면 변수를 어차피 여기서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변수를 잡을게요. 변수명 로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명 로딩이라고 해놨었죠. 클래스명 로딩을 변수로 잡고 자, 저 로딩이라는 녀석이 슥 나타나야 돼요. 슥. 안 보이다가 슥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가 fade in을 배웠단 말이죠. 로딩이 서서히 나타나 fade in 이렇게 하면 얘가 나타나겠죠. 일단 현재 상태만 보면 지금 에러가 나겠구나. 얘도 아직 뭐 하는 녀석이지 않았고 얘도 아직 뭐 하는 녀석인지 안 했으니까 에러가 나겠네요. 대신 그러면 쟤들을 주석 처리하면 바닥에 다다랐을 때 얘가 보이는 꺼진 작동할 것 같아요. 자, 앞서 했던 것 중에서 아직 함수를 지정하지 않은 7번 라인과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이트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스토어 엘리먼트랑 업데이트 하이트를 주석 처리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이라고 할 때 로드 컨텐트가 작동을 할 거고 로드 컨텐트 함수가 작동을 하면 문서 길이에서 윈도우의 높이 뺀 만큼 사용자가 스크롤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클래스명 로딩이 fade in 해서 나타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여기 주석 처리 일단 해주세요. 지금 스크립트가 문제가 없다면 바닥으로 내렸을 때 안 보이던 로딩이 슥 나타나야 합니다.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렸을 때 왜 안 나타나냐? 검사 좀 해볼까요? 콘솔에 에러는 없고 스크롤 양과 비교 좀 해볼게요. 아, 나타나는군요. 다시 새로 고침을 했었군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끝에 다다르면 이런 식으로 안 보이던 로딩이 나타나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되었습니까? 얘들 주석 처리돼 있어야 돼요. 얘들 아직 뭐 하는 녀석이 안 적었기 때문에 저기 주석 처리 안 하면 에러 납니다.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자, 이 fade in 해서 로딩이 나타났는데 저 뱅글뱅글 도는 이 로딩이라는 이 녀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야 됩니다. 언제 사라져야 되냐면 복사본을 만들고 리스트를 추가한다면 사라져야 돼요. 얘가 fade in 돼서 나타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져야 된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져야 된답니다. 얘가 다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자, fade in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jQuery API에서 fade in. 자, fade in의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search에서 fade in 하셔도 됩니다. 자, fade in의 사용법은 첫 번째, duration을 적을 수 있었고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0.4초인가 4초네요. 0.4초에 걸쳐서 슥 나타난 겁니다. 안 적어도 디폴트의 시간, 듀레이션의 시간이 0.4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4초에 걸쳐 나타났던 건데 이건 안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omplete이 있어요. 다 나타나고 나서 뭔가 할 일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펑션을 쓸 수 있답니다. 여기 complete.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어떤 API의 문서를 보더라도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건 저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건 안에다가 대괄호를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걸 간혹 오해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듀레이션을 쓰시는 분들도 초반에는 엉뚱하게 있었는데 아닙니다. 얘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저 대괄호는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안 써도 안 쓰면 안 써도 작동을 하는. 그리고 대괄호는 옵션명이니까 대괄호는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듀레이션면 그 자리에 들어올 값이 듀레이션이라고 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듀레이션에 뭘 쓸 수 있대? 400. 그러니까 fade in에 쓸 수 있는 게 시간을 넣을 수 있대잖아. 400. 듀레이션의 값 400.
근데 이건 디폴트였으니까 만약에 더 늦게 하겠다. 600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complete라는 옵션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상세를 보면 타입이 뭐라고 돼 있어요? function이라고 돼 있어요. duration은 타입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number 또는 string. number, 숫자 또는 문자열. 여기에는 숫자 600으로 적을 수도 있고 문자 fast니 slow니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예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function, complete은 타입이 function이라니까 여기에 function, 할 일을 적는 거예요. come on, 이렇게 할 일을 적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블러블러블러 해서 할 일을 적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해요. 다 나타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나타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 나타나고 나서 뭔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간을 한 번 재서하는 게 뭐였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시간을 한 번 재는 게 있었고 지정한 매 시간마다 할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 내가 지정한 시간이 소진되면 할 일이 있었고 저 지정한 시간이 소진될 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을 한 번 재서하는 건 소진될 시간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et time out. 여기에 시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닌가? 할 일 시간인가? 할 일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할 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펑션,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펑션이 있고 여기에 실제로 할 일이 있을 거고 여기에 시간을 적는 거죠. 이게 기본 문법이었고 두 번째는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set interval이 있었어요. interval 똑같이 할 일 시간 문법은 같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한 번 재서 저 시간이 타임업 즉 소진되면 어디에 있는 걸 해? 얘를 해 라는 뜻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소진될 때마다 그때마다 여기 펑션 안에 실제로 할 일을 반복해 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을 한 번 재서 할 일이에요. 시간을 한 번 재서 할 일인 set time out을 이용해서 지금 이 요소가 끝까지 와서 얘가 다다르면 보에다가 복사본을 만들고 넣어준 다음에는 제가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fade in 다음에 function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다. fade in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다가 펑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첫 펑션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복사본을 기존의 리스트 그러니까 누구 앞에다 넣을 거냐면 이 로딩이라는 거 저 로딩이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요거 바로 앞에 이 자리에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 처음 나와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를 jQuery에서 요소를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요소를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 잠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용을 넣는 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대상이 A라고 합시다. A에다가 텍스트 B라고 하면 이런 뭐였습니까? A의 내용으로 B를 글자 형태로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로 글자 형식으로 저 A에 추가하는 거였어요. A에 가끔 한영키가 안 먹어요. 양질라.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근데 여기는 추가가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이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내용이 있었으면 B라는 걸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B라는 내용 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설명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얘가 HTML이 있었어요. HTML은 A라는 B를 무슨 형식으로? HTML 태그 형식으로
형식으로 A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에 내용이 있었으면 교체되는 거고 없었으면 추가하는 겁니다. 생성하는 거예요. HTML 형식으로. 없던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고 또 뭐 배웠냐면 A, append해서 append B는 A에 이걸 누굴 누구한테 추가하는지 아이고 그런 누굴 누구한테 추가하는지 헷갈리면 뭘 먼저 외우라고 했냐면 append to 얘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to B니까 누구한테 B에게 A를 추가하는데 어디에? A의 내용 기존 내용의 뒤에 이렇게 추가한다고 했어요. A를 B의 기존 내용 뒤에 추가하는 게 append to B였습니다. append B는 to B가 아니라 이제 B를 A의 기존 내용 뒤에 누굴 추가하는 거예요? B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또 이거의 반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A, prepend to B. 이거는 기존의 내용에 어디에? 앞에 추가하는 거였고 반대로 얘는 누굴 A의 기존 내용의 앞에 B를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요거 하나 외우면 그거의 반대 케이스로 이 네 개를 다 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얘들은 안에 그러니까 A라는 태그의 기존의 내용이 앞에 추가하는 거거든. 만약에 이 A가 태그가 만약에 H1이에요. H1이 A라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존 내용들을 여기에서 만약에 예로 치면 A append B라고 하면 이게 A라고 합시다. A의 내용이 기존에 만약에 텍스트라는 게 있었어. 넣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B라고 할게요. B라고 할까요? B라고 하면 이 A append B는 기존의 텍스트 내용의 뒤에, 즉 이 HTML에 안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 넣는 거든 기존의 내용에 앞에 넣는 거든 기존의 내용의 뒤에 넣는 거든 이것들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또 얘들도 A가 만약에 H1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여기 안에 내용을 글씨로 넣을 거냐 태그로 넣을 거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개할 건 우린 여기에요. 저 자리는 누구냐면 H1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가 아니라 이 바로 전입니다. 자, 바로 전에 추가하는 건 얘예요. A, before, B. A, before, B가 있습니다. A의 바로 전에 누구를? B를 추가하는 겁니다. 바로 전. 내용의 뭐 앞뒤가 아니라 이 태그 바로 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추가하는 게 before예요. 우리가 3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3개의 복사본을 변수명 items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 items가 어디에? 이 loading이라는 이 요소 바로 앞에 여기 바로 before에 추가해야 된다. 써볼게요. loading에 before에다가 누구를 추가한다? items를 추가한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직 items에 뭘 저장하라는 건 안 했어요. 그건 load content라는 함수가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내용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되냐면 이제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는 어디 갔니? 로딩이라는 이 녀석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내용이 추가됐거든. 그러면 얘가 로딩이라는 건 또 사라진대요. fade out. 얘가 사라지면서 할 일이 또 있어요. 로딩이 사라지면서 할 일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내용이 추가됐다는 얘기는 문서의 높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면 다음에 또 스크롤 할 때는 얼만큼 스크롤 해야 이 문서의 바닥까지 오는지를 체크해줘야 돼요. 그걸 아까 누가 한다라고 했냐면 update
하이트가 한다라고 했어요. 아직 안 썼지만 저 녀석이 문서의 높이를 갱신해서 다음에 스크롤 할 양을 결정할 녀석이에요. 얘가 업데이트 하이트가 다시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엘리먼트라는 녀석이 작동을 해서 어디 갔니? 이거 이제 다시 살릴게요. 이게 복사본을 리스트에 추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저 녀석을 작동을 하고 또 다음에 스크롤이 생기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다음에 00 스크롤해도 스크롤 꺼놨기 때문에 스크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스크롤하면 막내까지 그냥 끝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온 해서 다시 켜줘야 돼요. 스크롤 이벤트를 다시 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할 일 해서 다시 이 녀석 로드 컨텐트가 작동하라고 합니다. 이 함수 자체가 화면과 같이 일단 작성을 해 주십니다.